배달 노동자인 라이더들의 여러 가지 노동 실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요. 일단 시간에 쫓겨 그 열악한 배달 환경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라이더들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시기에 이런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라이더들은 퀵서비스 노동자와 함께 가입 직종이긴 하지만 본인이 전액 부담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음식점에 소속돼 있지 않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 업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 위탁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려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인데 배달 노동자들은 이제 통상의 근로자들처럼 사전에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중요한 징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개 업체랑 계약을 맺는 경우가 한 83%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한 개 업체에서만 전속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계약의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 경우는 거의 한 67.34% 정도로 실태조사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3분의 2 정도 가량은 회사가 계약 내용을 알아서 정하고 이 배달 노동자들은 그걸 이제 따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전에 정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 시간대에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있어서 배달 노동자들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대에만 골라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면은 이제 추후에 다툼을 통해서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자성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배달 노동자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앱을 통해서 출퇴근 확인하는 경우가 한 71.1%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 없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무리해서 이제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무리해서 운전을 한다던가 하는 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법의 테두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해서 우리 라이더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고요. 사실은 그 배달 앱이 배달 노동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당사자임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토바이 리스를 이용한 부당한 폭리가 많은데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라이더와 맺는 계약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륜차 시스템을 정비하고 표준 공임 단가를 도입하고, 그리고 안전배달료 관련해서 이제 다시 정비하는 이런 좀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상권을 통한 그 라이더 노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자율교섭이 확대가 돼야 합니다. 그런 자율교섭을 통해서만 라이더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난 시기에 대면 노동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각 청위에서 제도 개선 대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